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항상 핫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댓글에 많은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그런 걸 베이스로 특히 하얀마음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나오죠. 스페이스X 테슬라 CEO가 같고 대주주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평가 논란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화성 가는 거랑 달 가는 거 말고도 실제로 그 IPO 하려고 낸 서류에 보면 1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지 물류를 배송하는 거에 미군이 매우 관심이 있어 합니다. 이게 다 중국 때문인데 기존에 있는 항모라든지 미군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기지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의 회사들은 이제 중국은 위성 기술도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걸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민간인들도 웬만한 정보를, 노출된 정보를 다 압니다. 그 정도로 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미군을 좀 더 쪼개서 배치하는 게 미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송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포인트로 얼스 트랜스포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해져 가고 있고, 이 전략하에. 그리고 이런 특수 물자, 그러니까 기존 물자를 스타쉽으로 나르지는 않겠죠. 이런 희귀하고 아주 핵심적인 물자는 미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르느냐가 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스텔스기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이란을 폭격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본토에서 떠가지고 어디 쓰지도 않잖아요. 공중급유에서 그냥 한 방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미국 본토 기지 한 군데만 있는다든지 이렇게 운영되면은 실제로 생산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전투기, 폭격기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시간 안에 배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겠죠. 네가 얼마든지 날 타격해도 나는 1시간 안에 여기다가 핵심 물자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군이 굉장히 이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주뿐만 아니라 스타쉽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용해 먹을, 그러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치에 있어서는 요런 면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고평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보에 진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질문에 남겨주신 이제 회수도 못했는데 이번 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이게 아무래도 그 회수하는 게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요. 회수를 안 하면 사람들이 이제 폭발이고 뭐고 간에 회수가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바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엔진 바꿨죠. 부스터, 그리핀 다 바꿨죠. 거의 새 제품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 왜 이렇게까지 다 바꿨냐? 전에 보면 힛쉴드도 뜯어져 나가고 엔진도 좀 몇 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꾼 거는 정비의 효율성, 배관의 복잡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정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게 다 재설계됐습니다. 발사대도 심지어는 바꿨더라고요. 패드2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이게 풀프 오브 컨셉이죠. 이게 되네. 이렇게 젓가락같이 잡을 수가 있네. 이 큰 거를 저기까지 올렸다가 회수도 되네. 그러니까 컨셉이었다면 이번 발사의 목표는 이제는 경제성 있게 더 빨리 정비하고 더 쉬운 정비, 더 강한 발사대, 그리고 나중에 궤도상 급유라든지 재사용성, 그러니까 결국은 재사용성이죠. 재사용성을 얼만큼 올리냐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품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가 꽤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수까지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AI가 저는 미래의 잡을 없앤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보다 시뮬레이션은 뒀다 뭐 합니까? 근데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AI가 발전된 상황에서도 이게 시뮬레이션이 다 안 되니까 실제로 쏴보고 데이터를 얻어서 다시 보정해서 다시 고치고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게 한 방에 시뮬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예. 그래서 이번 발사의 의미는 일론 머스크 말대로 대부분 다 고쳤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프린시플을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경제성을 더 올릴 것인가. 지금 스타쉽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얘가 가장 큰 프로젝트고 얘가 안 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스페이스X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목표를 위해서 기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다니다 보면 내가 그 회사의 방향과 어떤 신념과 꼴은 뭐 별로 맞지 않지만 그냥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툴킷, 기술적인 면들이 맞아서 그리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한데 어우러서 리더십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나한테 돈만 많이 주면은 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미국에서 많은 기업을 보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이겠죠. 다음은 계속 댓글에 계속 나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그리고 스페이스X 쪽으로 뭐 자금이 이동하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영상에도 엄청 많이 다뤘는데 계속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다각도로, 또 AI도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정보도 업데이트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뭐 프로 레벨로, 거의 뭐 맥시멈으로 둘 다 쓰고 있으니까요. 둘 다 물어보고, 둘 다 끝까지 해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 얻은 결론은, 합병은 여전히 이게 어렵겠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은 빵은 아닌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 발견된 사실은 둘 다 비싸지거나 둘 다 싸지거나 둘 중 하나지 스페이스X가 고평가되는데 테슬라만 싸지고 테슬라가 고평가되고 스페이스X가 싸지는 경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고 CEO랑 대주주가 같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제가 보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 항상 힘들고 불가능한 거를 해낸다라는 그 프리미엄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드라이브를 걸지 뭐 물론 드라이브 거는 요소들이 요소에 조금씩 있지만 결국 코어를 보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걸 합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테슬라 주식을 떠받드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이 폭락을 하는데 물론 이유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저평가되면은 스페이스X가 사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들어옵니다. 시장에서 그게 이미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깨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다가 스페이스X 쪽은 일론 머스크가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인수합병에 있어서 자기가 대주주고 의견권을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대주주지만 원사이드하게 밀어붙일 만큼 갖고 있진 않죠. 미국은 이런 합병을 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 규모면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고 할 때 안 됐죠. 뭐 그런 경우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하여튼 여러 이해관계가 걸리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도 이게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득이 될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겠죠.
특히 주주들의 반대도 이해상충 소송 걸릴 수 있고 규제 공시부터 해서 그리고 이미 이런 시도를 할 때부터 얘가 인수하려는구나 하면 이미 그러니까 이 큰 덩치가 큰 기관이라든지 대주주들은 이래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몰래 자기들끼리 했지만 요즘은 SEC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이런 벌써 시장이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다 돌려봤는데 가능성은 결국 이걸 드라이브 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여태까지 그런 스토리가 계속 떠받들고 있고 결국 둘 중 하나 힘들어지면은 서로 보완 관계가 될 겁니다. 그나마 비상장일 때는 비상장 프리미엄 및 이 여파가 딜레이가 됐었는데 지금 만약 상장된다 그러면은 양쪽 다 즉각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대체제이자 보완제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 테슬라에서 난 스페이스X가 더 좋아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럼 테슬라가 싸지면은 양쪽 다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이 있는데 제가 더 나은 것 같은 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출렁이긴 엄청 출렁일 것 같네요. 근데 누가 하나 그렇게 싸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둘 다 박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지. 지금 이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시선을 제가 또 한번 제공해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한국의 메모리가 너무 핫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만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역시 반도체가 짱이죠. 기술적으로 거의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건 레벨이 다릅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만을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또 테슬라랑 약간 또 연관을 지어보면 결코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결국 로봇들이 옵티머스라든지 테슬라의 지금 강력한 건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옵티머스랑 로보택시죠. 그런 친구들이 팍팍 나와줘야만 이 메모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 돈으로 한국의 메모리 업체가 그렇게 잘 가는 거잖아요. 빅테크 중 하나만 나가 떨어져도 위험하죠.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겠는데 빅테크들이 이렇게 죽어라. 한두 친구가 아니잖아요. 여러 친구가 지금 군비 경쟁하듯이 막 지금 케이펙스를 엄청 늘리니까 지금 그 힘으로 이 빅테크들이 돈을 정말 이렇게까지 빌려서 찍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정부가 돈을 안 뿌리니까 거의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돈을 뿌려서 지금 이 정말 불장을 만들어서 너무 고마운데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코스피가 만을 넘어 2만 막 이렇게 가려면은 이제 로봇들이 빨리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빨리 만들어서 로봇들이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피지컬 AI가 돼야지 이제 데이터 수요가 더 폭증하겠죠. 로봇들이 이제 막 움직이고 공장에서 막 차도 만들고 이러면은 난리 나겠죠. 그거 다 처리하려면 메모리 또 엄청 사겠죠. 저도 그걸 정말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도 좀 자율주행 이미 거의 제가 맛보고 있지만 로보택시가 이제 미친 듯이 돌아다녀서 이 두 개가 이제 돌아다니면 메모리도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저의 어떤 희망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